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뱀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얘기했죠. 이화영이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모시고 있을 당시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이재명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사악함이라는 말에는 이재명 사건에 얽혀들었다가 생을 마감했던 여러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도 오버랩됩니다. 아마도 이화영은 이재명의 곁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지 지켜보고 그러고 난 뒤에 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어쩌면 이화영 자신도 뱀 같은 이재명에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 같은 이재명이라는 이화영의 말은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죠, 17일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변호인의 행동도 이화영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어제 정인 김성태를 신문한 내용을 보면 의뢰인인 이화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김성태를 상대로 이화영이 대북송금 수사 초반에 검찰의 상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던 것은 검찰과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을, 그런 답변을 김성태로부터 유도해내는 데만,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이재명의 방북비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가 북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퍼줬던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이화영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기호지세,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화영이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이 도대체 누구 변호사냐, 이재명이 정말 나쁜 X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김영태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이던 이화영을 면회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죠. 몰래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녹음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재명 모르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겉으로는 이화영이 지금 변호사비가 없어서 고생하니까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화영의 부인과 변호사가 함께 펴낸 책, 그리고 이화영의 딸이 펴낸 책,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자상한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뱀같은 이재명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국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조국혁신당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으로 출발해서 12석을 획득하는 대성공을 거뒀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언제든지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정당입니다. 지역 기반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당의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조바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선거 승리에 그만큼 목이 말라 있는 것이죠. 이번 재보궐선거를 조국은 그 기회로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마침 전남 영광 군수재선거에서 장현 후보가 약진하자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한 달 살이를 해가면서까지 영광 선거에 올인했습니다. 조국은 영광에서 이재명의 양보라는 선의를 기대하면서 인천 김포에는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에서는 민주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조국을 철저하게 이용만 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막판 박빙으로 진행되는 영광 선거에 몰두하는 조국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산 금정으로 선거 지원을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영광에서 상대방의 장수를 하루 동안 부산으로 빼돌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꼬드겼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제2차 정권 심판 이런 명분을 내세웠겠죠. 어쨌거나 조국은 이재명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정치에서 내 선의에 상대방도 선의로 보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조국이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더욱 경계했어야 되는데 조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로남불 문제에 있어서 조국과 이재명은 거의 상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술수에 있어서 조국은 이재명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정치적인 술수에 있어서는 어른과 아이 정도의 실력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은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부족했다, 정권 심판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 아쉽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금정구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부산 금정의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이재명에게는 민주당 후보였을 뿐입니다. 조국은 2차 정권 심판을 공동 목표로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해서 단일화를 결단했고, 심지어 이재명의 부탁을 받아서 나홀로 현장 지원 유세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이재명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호남 텃밭 사수에만 치중했습니다. 이재명은 철저하게 조국을 활용했고, 조국은 보기 좋게 뱀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조국은 2차 정권 심판을 위해서 손을 빌려달라는 이재명의 전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유세를 위해서 이튿날 곧바로 영광에서 부산 금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라면 현역 국회의원의 제2야당 당대표가 지원 사격을 위해서 왔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누군가가 함께 나서서 손잡고 포즈를 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그날 페이스북에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주신 조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뿐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의 지원 유세가 진정으로 필요했더라면 이재명이 현장에 함께 나타나서 같이 손잡고 지원 유세를 했으면 그것이 최선의 모양새였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자신은 물론이고 최고위원을 보낸다든가 하는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부산 금정에서 조국의 지원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에서 견학을 나온 아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국을 엿먹였던 것이죠. 당연히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럴 거면 부산으로 왜 불렀나,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조국은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천금 같은 시간에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을 떠나서 부산까지, 그것도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합심은커녕 자기들 텃밭 사수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3%의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38.96%에 그쳤습니다. 22%포인트 차이의 참패였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이지만 당에서는 보궐선거인 만큼 집중적으로 선거 막판에 매일 여론추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선 가능이 있었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조국과 손잡고 거리를 활보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도 부산 선거 승리는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국회에 기어나온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국회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부산 선거를 포기했고, 그래서 조국이 부산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조국을 영광에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재보궐선거 결과 발표 직후인 17일 페이스북에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당선인들, 그리고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낙선한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탁을 받고 부산 현장 지원에 나서준 조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산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쯤 조국에게 감사 인사를 할 만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국은 뱀 같은 이재명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재명에게 농락당한다는 사실은 조국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방송을 했지만 여권에서도 당시 이재명이 조국을 속였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 추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지원 연설을 온다고 하니 이재명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기약하면서 절치부심하겠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조국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교도소로 잡혀가게 될 텐데 혁신당의 내년 보궐선거를 기약할 만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뱀 같은 이재명에게 조국 혁신당은 손을 맞잡을 버붙자 우당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는 이화영의 표현은 너무나도 적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